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 김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겨울은 추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건조하죠.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없던 알러지도 생길 수 있는 계절이 겨울 그리고 봄까지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알러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알레르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물질에 노출됐을 때 몸 반응이 소양감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꽃가루를 마셨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꽃가루를 마셨을 때 극심한 재채기와 간지러움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말을 하는데 모든 물질들이 알레르겐이 될 수 있고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알레르겐처럼 나에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먹어서 생기는 거와 환경적, 노출적으로 생기는 거. 먹는 거에서 알레르기는 단백질류가 알레르기를 잘 일으켜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또는 어떤 친구들은 연어, 황태 같은 생선류 게다가 거기에 더 플러스되면 두부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육류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에 제일 알레르기가 잘 일어납니다. 환경적, 노출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표적인 거는 꽃가루,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특히 외부 산책을 많이 다니고 잔디밭을 워낙 다니다 보니까 이런 풀과 나무에 나오는 물질들도 환경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증상은 소양감입니다. 즉 간지러움이에요. 물론 알레르기 반응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재채기를 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눈물이 난다든지의 증상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콧물과 재채기, 눈물은 워낙 다른 질병들도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아픈 데는 전혀 없는데 막 몸을 긁는다든지 발을 빤다든지 이런 특정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한다면 아이가 거기가 간지럽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알레르기는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제일 쉽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네, 말만 쉽죠. 그러면 이 알레르겐이 뭔지 알아야 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내 강아지와 고양이가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특정 알레르겐이 무엇인지, 그 특정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정말 피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호자님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결국은 피해야 된다. 노출하지 말아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물질이 너무 많다. 또는 알레르기 검사가 하기가 좀 제한돼 있다. 여러 상황상. 그러면 사료 자체를 알레르기를 덜 유발하는 알레르기 전용 사료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사료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만든 사료입니다. 가수분해란 이 단백질을 무한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 면역 물질이 얘가 단백질이다 라는 게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작게 쪼개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알레르기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환경 알레르기가 많다, 우리 애기들. 그렇다면 당연히 청결한 것도 중요하겠죠.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일반 이런 곰팡이나 머리카락 이런 거에도 알레르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깨끗이 치워줌으로써 이런 환경적인 노출도 조금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잔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은근 많아요. 그러면 굳이 잔디밭 갈 필요 없잖아요, 산책 갈 때.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부위를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어떻게 환경 알레르기를 다 피합니까? 진먼지, 진드기 저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환경 알레르기는 100% 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물컵 이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알레르기를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이라도 조절을 하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컵 이론이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고 잔디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면 잔디를 너무 좋아해. 거기 가야만 오줌을 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잔디 알레르기는 피할 수 없다면 닭고기 알레르기를 완전히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노출 안 하면 좋지만 환경적인 걸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음식 쪽을 100% 제한을 하면서, 뭐 환경적인 거는 어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를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할 수 있는 외부 장소는 피하되 음식 알레르기 쪽을 좀 더 잘 관리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 정도로 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냐면, 내가 우리 아이가 간지러운데 알레르기인지 모르고 또는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간지러우니까 치료해주세요 하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증상은 완화가 되겠죠. 그러나 약을 안 먹으면 다시 간지러움은 올라올 거고, 그럼 우리 아이는 또 약을 먹고, 그러면 약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이 됩니다. 간이라든지 신장 이런 약물을 대사하는 장기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잦은 항생제 노출로 오히려 균의 내성만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뭐가 나진 않았는데 간지러워해, 그리고 좀 미친 듯이 발사탕을 해, 또는 눈 주변이 빨개져 있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냥 항생제를 바로 약을 먹이시지 마시고 알레르기인가? 라는 의심을 가지신 다음에 정밀하게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알레르기 이런 질병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먹는 거 조심만 하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프지 않게 보호자님들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